네, 취재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혜 기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해외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에 대한 어려움만큼이나 이 고민인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요즘 선교사 자녀들의 국내 대학 진학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 이 선교 붐이 일었던 8, 90년대 이 선교사 자녀들이 현재 성인이 됐고요. 대학 입시에 재외국민 전형이 도입되면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 모국인 한국에서 사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학 입시 대상인 선교사 자녀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한인 선교사는 전 세계 175개국에서 19,798명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 선교사들의 자녀는 총 17,4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는 약 13%, 2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아, 맞네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이 입시 정보가 부족해서 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교사 자녀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대학 가운데 선교사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시 요강은요. 정원 외로 모집하는 재외국민 전형의 전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과 입학 정원의 약 2%를 선발하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이나 사회 공헌자 배려자 전형, 그리고 한동대 선교사 특별 전형이나 장신대, 총신대 등 기독 신학대학들의 선교사 자녀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뽑는 인원도 적고요. 유의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바로 부모의 이 안식년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 이 전형에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식년을 국내에서 보내다 이 기간을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국내 체류 기간을 지나버리면 해외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고도 12년 이 과정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이 해당 국가에서 정식 인가받은 학교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지원 후에는 1차 시험으로 인문 자연 계열에 따라 국어와 영어 또는 수학과 영어를 필답고사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 학습도 필요합니다. 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학 진학 이후에 겪는 어려움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고도 선교사 자녀 3명 중 1명꼴로 이 부적응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MK 사역 전문가들은 이 오랜 기간 선교지에 머문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 선교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사춘기 선교사 자녀들은 주로 부모 슬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크지만 이제 대학 이후에 성인이 되면 대부분 부모를 떠나 생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도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선교사를 보내는 양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선교사 자녀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야만 선교사들이 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